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언식은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거리 두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끝까지 착용하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튜브 TV와 네이버 TV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언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 햇살 따뜻하고 날씨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인데요. 어느새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이 귀한 날이 돼 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런 기후 위기를 인지하고 새 희망 미래도시 천안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천안시가 주최하고 단국대학교와 호서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오늘 이 자리. 그럼 지금부터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 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언식은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인원만 함께하면서 유튜브와 네이버 TV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굳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은 채로 예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굳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 선언식, 오늘 이 자리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내빈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상돈 천안시장님이십니다. 기조 강연 해주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촌택 원장님이십니다. 단국대학교 박승환 천안 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호서대학교 이장훈 학사 부총장님 소개합니다.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문상인 회장님이십니다. 천안시 기업인협의회 최계열 회장님 소개합니다. 충남벤처협회 남승일 회장님이십니다. 충남연구원 유동훈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조경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맞은편에는 오늘 패널 토의 해주실 참석자 분들입니다. 환영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천안시 박상돈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산학 연관의 각계를 대표하시는 그 작은 것부터 또 실행하시는 그 여러분들을 모시고 천안형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운동 선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기조 강연을 해주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임춘택 원장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공동 주최를 해주시는 단국대학교의 박승환 부총장님, 또 호서대학교의 이장훈 부총장님 환영합니다. 또 산업계를 대표해서 충남 북부상공회의소의 문상인 회장님 참석을 하시고, 또 천안시의 그 기업인을 대표하셔서 최계열 연합회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충남 벤처협회 남승일 회장님 참석 감사드리고, 또 9월 17일 취임하신 그 충남연구원의 유동훈 원장님도 환영합니다. 시민실천 운동에 부합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천안시 그 주민자치 연합회 조경호 회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그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또 시대 정신은 탄소 중립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대해서 공감해 주신 데 대해서 모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천안시는 친환경 강수도시 전환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은 바로 지금 나부터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민이 함께 하자는 말씀으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 자리에는 직접 오시지 못하셨지만 축하 말씀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같이 만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입니다.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 선언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장시도가 바뀌고 있고 감귤 재배 가능 지역이 강원도까지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기후변화 위기의 한가운데 있으며 탄소 중립은 위기 극복을 위한 길입니다. 이번 공동선언식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 제시로 탄소 중립을 이끄는 천안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천안시의회 또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미래 세대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는 단국대학교 김수복 총장님이십니다. 이번 선언식 공동 주관하는 대학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총장 김수복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하여 천안형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운동 선언식을 천안시 호서대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이 선언식이 앞으로 천안시의 지속가능 미래 전략과 연계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어 현대와 미래 시민 삶의 질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간대학교죠. 호서대학교 김대현 총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 총장 김대현입니다. 먼저
이번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 선언식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관기관으로서 본 선언식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산, 학, 연, 관, 탄소중립협의체가 구성되어 녹색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호서대학교도 이에 발맞춰 교내 구성원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전력 소비량 낮추기 등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개최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상돈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산, 학, 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마음속 깊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분 세 분께 감사의 마음 박수를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탄소 중립 바로 지금 나부터 시작해야겠죠. 오늘 이 자리는 천안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는지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안녕하세요, 조영구입니다. 자,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 선언식 개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 선언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녹색환경 천안, 지구온난화를 지키는 천안으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에 시민과 다 함께 동참하는 천안, 세계 속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탄소중립 중심도시가 되어주시길 희망합니다. 가수 우순실이 응원합니다. 파이팅!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 선언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이렇게 전국에서도 천안의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운동 선언식 축하하고 응원하는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언식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기조 강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혁신분과 위원장이신 임춘택 원장님이십니다. 오늘 임춘택 원장님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추진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들어오면서 보니까 수직형 정원을 갖고 있는 그런 천안시가 성견지명적인 이런 그 자리를 왜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좀 장수가 많은 관계로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전환 추세가 어떤지, 우리나라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순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이제 더 이상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이제 일지 않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미 피부로 많이 느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140년 동안 지구 기온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건 인류가 지금까지 측정한 가장 과학적인 그런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탄소 배출하고 정확하게 비례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외에도 많은 그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만 이젠 더 이상 탄소 배출을 현재처럼 하고는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미래 세대한테 안전한 지구를 물려줄 수 없다. 이제 그게 이제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이번에 COP26에서도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여기 이제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온실가스가 그럼 어디서 나오냐?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전체에 나오는 게 4분의 3을 차지를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메탄이 또 있겠고요. 둘 다 탄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탄소 배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분야별로 보게 되면 여러 분야가 있지만 에너지 분야가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바꿀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고요.
이에 대한 그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가 내놓은 대책은 세 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려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그리고 전기화해라. 이제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연료를 휘발유차 대신에 예를 들면 전기 사용하는 전기차로 이렇게 바꿔라.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는 2도씨 시나리오라고 해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가 꾸준히 온도가 올라갔는데 2도까지는 우리가 참을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많은 연구 결과 2도 갖고도 안 된다. 1.5도씨 정도 하더라도 벌써 지구는 많은 충격이 온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50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2040년 정도 되면 벌써 1.5도씨가 도달할 거다. 그렇게 그 과학적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선언이 사실은 2018년도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열리는 IPCC에서 그 전까지 2.0에서 이제 1.5도씨로 이렇게 강화가 됐고 지금은 이 기조하에 국제적인 공조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문제 본질은 뭘까요? 지금까지 화석연료 시대에서는 항상 뭐 아까 우리 회의 그 초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에너지는 아껴 써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에너지는 아주 귀한 것이고 특정한 나라에만 묻혀 있는 거죠. 석탄, 석유, 가스. 그리고 이것을 쓰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죠.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자연에너지 시대가 되면서요. 에너지는 이제 아주 흔합니다. 도처에 있어요. 우리 이 건물 밖에만 나가봐도 햇빛 있고 바람 불고 그다음 지열이 있고 바이오 에너지 있고요. 흔해요. 에너지는 아주 흔합니다. 갖다 쓰는 것이 이제는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 양상이 바뀌었다.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기 사하라 사막에 저 정도면 이제 한반도 면적 정도 되거든요. 저기 쏟아지는 1년 동안에 그 태양광만 하더라도 태양광 에너지만 하더라도 인류가 다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쓰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양상이 바뀌었다.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지난 120년 동안 에너지 사용을 보게 되면요, 석탄이 이제 그 산업혁명을 일으킨 주된 에너지원이었죠. 이게 사용량이 꾸준히 줄면서 그 자리를 맨 먼저 석유가 치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일 쇼크가 벌어지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의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석유 사용량도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큰 게 천연가스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 이 순서대로 지금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가 그 자리를 좀 대신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에너지들이 많이 지금 늘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는 아직은 굉장히 작습니다. 비중이. 그러니까 에너지원 사용하는 에너지원별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증가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2050년도 정도 가면은 재생에너지가 모든 에너지들보다도 더 이제는 많을 거라고 이렇게 이건 국제 사회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저 국내 연구도 아니고요, 제 주장도 아니고 구글링 해보시거나 네이버링 해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는 것 중에 전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발전 부분만 놓고 보게 되면은 지난 30년 동안 이건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맨 먼저 이 유류, 이 석유는 더 이상 발전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한때는 12%, 3% 쓰다가 지금은 3%도 쓰지를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탈석유가 맨 먼저 진행이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탈원전이 그 다음으로 진행됐습니다.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18%까지 원자력을 쓰다가 지금은 10%밖에 쓰지 않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그런 추세 있고요. 이걸 많이 써왔던 미국, 뭐 많은 나라들이 줄어들고 있고, 가장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프랑스조차도 70% 비중을 장기적으로 50% 정도로 낮추는 걸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만 이런 거 아닙니다. 그 훨씬 전부터 벌써 원자력의 비중이 줄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탈석탄이 가장 늦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워낙 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환경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래서 탈석탄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전히 석탄의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고, 이번 COP26에서도 중국과 인도가 바로 요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적극적인 그런 그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외에 선진국들은 다 지금 이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후발 경제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의 이제 고민이고, 한국은 딱 그 중간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면서 중국, 인도처럼 가장 지금 석탄을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많은 지금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쳐다보고 있고, 이번에 COP26에 참여했던 한국 측 그 위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 굉장히 관심 갖고 듣더라. 그리고 물어보더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우리 국내 문제도 아니고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천안처럼 이 탄소 중립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데, 국내에서 이렇게 남보다 이렇게 앞서가는 이런 도시들의 이런 움직임을 우리 국내뿐이 아니라 전 세계 이거 보는 데들도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이제 나머지 두 개 주된 에너지원이 이제 천연가스하고 재생에너지인데, 이게 이제 나머지 세 가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대체를 지금 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늘고 있냐? 지금 전체 새로 설치되는 거, 그러니까 화력발전, 원자력, 가스터빈 다 합쳐도 30%가 안 되고요. 지금 풍력, 태양광, 바이오, 수력 이 네 가지의 이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2%까지 지금 되고 있다. 이 에너지 미래는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설치가 되면요, 최소 25년 정도 씁니다. 요즘에 한 30년 되거든요. 원자력 발전이든 석탄이든 태양광이든 뭐든 한번 설치되면은 대략 30년에서 정도 쓰고, 그때 또 필요하면은 다시 또 고쳐가지고 또 한 20년 더 쓰고, 모든 에너지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설치됐냐, 30년은 어떻게 될 거냐를 이게 곧바로 이 수치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미 바뀌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사람들이 갑자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높아져서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겠죠.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이제 가장 그 재생에너지 큰 건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풍력 발전이 가장 설치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 안에서도 지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태양광이 넘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넘버 3가 이제 수력으로 밀려났고요. 넘버 4가 바이오. 이게 이제 거의 다 합쳐서 전 세계적으로 98%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에너지원에 좀 주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시거나 에너지 미래를 전망하실 때 이 변화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주된 이유입니다. 뭐니 해도 경제성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원전을 많이 사용했던 것은 경제성 때문입니다. 석탄 화력도 경제성 때문입니다. 근데 왜 앞으로 이게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냐? 첫째 이유는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나빠져서 그렇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33% 정도 단가가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래 한 1조 원 남짓해서 짓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공식 발표하는 것만 해도 4조 5천억 정도 되고요, 한 기당. 실제 정상가 기준으로 보면은 한 6조 원 가까이까지 될 거라고 지금 봅니다. 통상 두 기를 짓기 때문에 한 번 지을 때마다 12조 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제 싼 솔루션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보게 되면 무려 10분의 1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은 3분의 1로 폭락을 했습니다. 30%가 아니고 300%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너무너무 낮아지면서 이제는 이제 그리드 페리티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대략 이제 킬로와트아워당 한국은 한 100원 전후 되거든요. 이 발전 단가보다 더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만 좀 비싸요. 한국은 태양광 풍력이 전 세계 평균보다 한 2배 정도로 비쌉니다. 왜냐하면 지원 제도가 우리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같은 국가가 다 그걸 부지 선정해주고 다 송전선이라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태양광 풍력은 알아서 해라.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많고 국가적인 지원이 지금 아직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굉장히 지금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전 세계적인 현재 추세는 지난 10년 동안 이와 같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자꾸 어떤 분들은 10년 전 데이터를 자꾸 가지고 오거든요. 최근 데이터 얘기하면은 자기 주장이 옹색하니까. 근데 이런 그 데이터를 보고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큰 게 이제 이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업에서 하신 분도 또 아까 제가 인사드리면서 있던데 아마 실제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두 면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경쟁하는 면에서는 괴롭고, 그러나 여기서 이기기만 하면은 시장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태양광 모듈하고 그다음에 배터리하고 전기차에 있어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기술 경쟁력은.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실은 배터리 분야인데요. 이 가격이 5년에 절반씩 뚝뚝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3년에 절반씩 떨어지는 추세로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그건 수요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늦고 있기 때문인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기차입니다. 바이든이 2030년에 이제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전기차로 출시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미 주변에서도 이렇게 다 바뀌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니 해도 경제성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게 다는 아니다. 이제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근데 사회적 수용성이나 안전, 이게 없이는 에너지원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럼 어디다 지을 건데요? 신규 원전 부지가 어딘데 한 군데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찬성하는 지자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하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세상이 이제 단순히 경제성 하나만 가지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그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보라든가 기술, 사업성 다 이게 충족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런 세계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크게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3가지. 단순한 원전을 줄이는 게 아니고 이걸 방사선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거. 방사선 산업이 원전 산업보다도 4배 이상 크거든요. 그 다음에 석탄을 줄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스터빈이 이제는 석탄보다 더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발전 용량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늘리고 있고, 이 3가지가 이제 주된 에너지 전환 축이다. 그리고 그동안 국내에서 상당히 잘 실천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지금 한 60조 원 정도 매년 수출합니다, 에너지 쪽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하게 되면은 2030년 정도면은 120조 원 정도 수출할 수가 있고요. 2050년 정도 가면 한 300조 원 정도 수출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신산업이 이렇게 지금 크게 지금 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꾸 과거의 향수, 과거에 옳았던 얘기를 가지고 계속 미래에도 그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기술 변화, 시장 변화, 환경 변화를 그건 무시하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결국은 재생에너지 늘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늘리고, 송배 전망 건설하고, 그다음 아리백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요. 지금 LG, 삼성이 더 이상 국내 공장을 못 짓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아리백을 할 수가 없어요. 아리백 못 했다가는 이제는 애플이고 어디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지금 경영 위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가 너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를 해야만이 천안에도 기업들이, 여기도 지금 기업들 오고자 하는 데가 많은데요. 앞으로 올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천안이 그 재생에너지 늘리지 않는 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결국 그린 뉴딜은 탄소 중립을 향한 고속도로입니다. 그걸 정부 주도를 해서 만들어 놓는 거고요. 결국은 시장 기능이 작동해야죠. 민간이 움직여야죠. 그래서 민간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 정부가 하는 그 뉴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디지털하고 그린 뉴딜 두 개를 양대축으로 해서 가고 있고요. 그린 뉴딜은 말 그대로 그린,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고요. 뉴딜, 경제 사회적인 전환이고, 저는 말 가지고 그대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기후 위기 대응, 그다음에 경제 위기 극복, 이 2가지가 이제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혁신형 성장만 있는 겁니다. 포용 성장도 같이 하는 겁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시민 참여 이런 걸 통해서 그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비전입니다. 이게 에너지만 전환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 신산업 창출하고
내에서 수출도 증진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민 참여나 균형 발전까지도 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재정이 2050년이면 매년 44조 원 정도 창출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지자체장님들 중에 굉장히 앞서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바로 이 비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지역의 소득으로 이게 에너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디지털 뉴딜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뉴딜이, 그러니까 그린 뉴딜의 핵심 저는 에너지 뉴딜이라고 보는데, 에너지 뉴딜이 지역 소득 혹은 에너지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재원 창출 수단이 된다. 그리고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부담할 건 사실 많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공기금들이 여기 2천조 원이 지금 돈 쓸 때를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거 여기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다음 민간 자본 1,000조 원, 그다음에 유동자금 1,000조 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4,000조 원 정도가 지금 투자처를 지금 찾아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옛날에는 사람은 많고 돈이 없었는데 지금 거꾸로입니다. 돈은 많아요, 국내에. 꼭 그 정부 예산 아니더라도 1년 600조 원의 정부 예산 아니더라도 돈은 많은데 사람이 없고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상황인 겁니다.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하고는 다르게. 자, 그래서 여기에 그 10개 분야, 각 분야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천안에서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냐, 그걸 또 주문을 하셔서 제가 한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에너지국이 없다면 저는 에너지국 정도 하나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계획부지나 이격거리 제도, 이걸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이걸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강력하게 막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재생산이 잘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은 연목구호입니다. 이걸 풀어주는 것이 이건 행정부하고 그 의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부지, 거기 학교 기관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도시 하천, 그다음에 도로 옆에 이런 부지들이거든요. 이런 공공부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도시에는 풍력 발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풍력은 쉽지가 않고요. 대신 태양광을 널리 보급하면 좋습니다. 건물형 태양광, 앞으로 자가용 같은 거에도 이제 그 태양광들이 많이 붙어오는데요. 수송용 태양광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공공부지에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디지털 스마트 산단, 이미 정부 지원 계획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 이런 환경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만 왜 합니까? 왜 일본만 합니까? 우리나라도 전기차 충전소 대대적으로 좀 늘려야 됩니다. 저는 한 5년째 지금 전기차 타고 있는데 아직도 충전소 많이 부족하고요. 고장나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고 그러거든요. 이건 그 시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고속철하고 그 다음에 그 급행 전철, 이것을 주변 지역하고 연결을 해서 메가시티 안에 천안도 들어가는 것이 세종, 대전 메가시티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기업들은 이제 ESG 경영 때문에 전부 지금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먼저 아리백부터 선언하고 여기 참여하는 거, 이렇게 이제 글로벌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 그다음 에너지 효율화 산업, 자원순환 사업, 이쪽 사업을 벌이셔서 경쟁력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집단 에너지, 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확보할 수 있는 수단, 그것도 강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 시민들은 뭐 할 거냐? 에너지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시민들도 돈을 벌어야죠. 직접 돈을 벌어야죠. 그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걸 리모델링하고 태양광, 지열 히트펌프, 이런 걸 그 아파트 단지별로 그걸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뉴딜 펀드 저도 가입 많이 했습니다. 이거 정부가 굉장히 보장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데 가입하게 되면 결국은 에너지 확대하는데 그 도움이 되고요. 전기나 생활 폐기물 감소, 이건 뭐 말 안 해도 다들 실천들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녹색 요금제 도입 같은 것을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실은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부족해서 기업 못하겠다, 자꾸 정부나 의회에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자꾸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실천 방안으로서는 계획 추진 평가 실천 팁으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앞에 세 개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규제나 세제 금융,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작동이 돼야 결국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협력까지도 이제 나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 천안 내야만 보고 우리나라만 보고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죠. 이건 우리가 이 모범이 되면 이걸 그대로 다른 데 수출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간단히 좀 요약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 부분이 자연 배출 부분의 5%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향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는 G2를 포함해서 글로벌 지도자들이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국내 문제가 결코 아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게 되면 1년에 지금 5천조 원이거든요. 탄소 중립 시장이.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이탈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1년에 80조 원씩 벌거든요. 30년 동안 통상 유지가 되니까 2,400조 원을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150조 원씩 수입하거든요. 10년이면 1,500조 원을 수입해요, 에너지. 이 수입을 대폭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는 안 보이기도 하고 경제이기도 하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부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지는 남아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부지는 앞으로 효율 개선되고 되면 국토의 1%밖에 안 필요하거든요. 근데 도로 하천만 해도 벌써 6%예요. 굳이 절대 농지 안 건드려도 돼요. 우리 부지는 풍부하기 때문에 이건 먼저 태양광이나 풍력 설치한 지자체, 그런 개인들이 앞으로 30년은 기득권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자체장님들 같은 경우는 소문 내지 않고 이런 행사도 안 하고요. 그냥 그 지자체 보급 열심히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재생에너지 많이 늘리고 그러면 나중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지금 부지는 그래서 전혀 부족한 문제가 아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가 핵융합로, 이거 참 기술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미래의 대안이 아니다. 경제성이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문제가 많다. 그 외에도 여러 후보 기술들이 있지만 기술 하나만 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저는 공학자 출신입니다. 저는 기술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40년을 해보니까 기술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앞에 제가 7가지 말씀드린 7개 중에 하나로서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성에다 환경, 사회, 사업, 안보, 안전 이런 다른 요소들도 굉장히 많다. 그걸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 부분하고 산업 부분,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발전 부분은 어차피 폐기해야 될 석탄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줄이기로 한 거고요. 원전은 오히려 10% 더 늘렸습니다. 2030년까지는 오히려 원전 사용량은 좀 더 늘리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산업 부분은 최대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14.4%밖에는 줄이지 않았어요. 산업은 최대한 우리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보호한다. 그래서 그런 원칙 하에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A안, B안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부분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또 수송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온실가스 배출이 늘려왔던 나라가 저렇게 줄이려니까 쉽지는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담보다는 이렇게 안 했을 때 우리가 받는 피해, 그게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를 우리가 간단히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800조 원이 들어간다고 치면요, 우리가 얻어지는 것만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2,400조 원입니다. 그러고도 1,600조 원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산업 육성되고 뭐 일자리 창출되는 건 더 미군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로 이건 봐줘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와 이런 도전을 잘 극복해온 그런 한민족의 DNA가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셔도 원자력 오히려 늘리고 있고 석탄만 대폭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재생에너지는 30%까지 비중을 좀 늘려나간다. 그래서 2050년 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탄소 중립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고, 우리 부지 충분하고 우리의 의지가, 뜨거운 의지가 있고,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그래서 많은 새로운 그 기회를 갖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100%로 움직이는 아리백 코리아도 2060년 이후에는 가능해지지 않겠나.
2050년대는 한 70% 정도 발전 부분은 그렇게 봅니다만 결국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럼 에너지 자립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국제 유가 변동이나 이런 것을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혁신분과 위원장이신 임춘택 에너지경제원장님께서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추진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천안형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운동 선언식,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선언문에 서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놓인 테이블에 저희 선언문이 있어요. 천안시 대표 산하연관 기관장님들 책상 앞에 놓인 선언문에 서명해 주시고요. 예, 오늘 한마음 한뜻으로 탄소 중립, 바로 지금 나부터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천안시 대표 산하연관 기관장님들 같이 선언문에 사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텀블러도 준비를 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탄소 줄이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안시 대표 산하연관 기관장님들 선언문 다 사인하셨으면 선언문 들고 우리 무대 위에 올라와서 같이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언문 들고 올라오셔서 선언문 활짝 펴서 잘 보이는 상태로 같이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형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라는 의미, 탄소의 실천 운동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서명문에 사인을 하셨고요. 이 서명문 잘 보이게 활짝 펴서 앞을 보이게 해서 저희 같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가치를 공감하고 확산해 나간다. 탄소 중립을 위해 실행 계획과 예산을 마련한다. 예, 탄소 중립을 위해서 1개 이상의 실천 운동을 자발적으로 시행한다라는 의미에서 저희 선언문에 사인하셨고요. 이렇게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선언문을 우리 진행요원에게 돌려주시면 잠시 후에 책상 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원에게 이 선언문 돌려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이제 오늘 선언식 축하하는 의미에서 퍼포먼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벽 쪽으로 뒤쪽으로 가주시면 저 이제 퍼포먼스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예, 저기 보면 본인 얼굴과 손이 나와 있는데요. 요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주인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봉고등학교 박민서 학생, 천성중학교 강동윤 학생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인 손을 올려 놓으시고요. 예, 본인 손을 올려 놓으시고 왼손 오른손 이제 맞잡는 거죠. 뒤쪽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앞쪽을 바라봐 주세요. 같이 저희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을 바라봐 주세요. 예, 손만 얹어 주시고요. 저희 앞을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천안 시민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 통해서 같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천안 시민과 대자연이 손을 마주잡고 인간의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퍼포먼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잠시 후에 카운트다운 5, 4, 3, 2, 1이 들어갈 텐데요. 1에 맞춰서 손을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안형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운동 선언식, 우리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앞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 함께 카운트하면서 이렇게 천안형 탄소 중립, 잠시만요.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운동 선언식 함께 했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저희 같이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터진 에어샷도 전기로 운영돼서 친환경으로 저희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기념사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박수 치면서 기념사진 촬영할까요? 아니면 오른손 들고 화이팅 할까요? 예, 오른손 들고 화이팅 하면서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산업회 대학교 연구기관 선원시와 시민이 함께하도록 오늘 선원식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네, 쓰셨습니다. 예, 천안 시민 모두가 탄소 중립 실천을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우리 박상돈 시장님과 더불어서 산학연관 기관장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시민과 대자연이 손을 마주 잡고 인간의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한다는 약속을 산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천안시와 시민이 함께 했습니다. 예, 천안형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운동 선언식 저희 기조 강연에 이어서 내빈들과 오늘 이 시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선언식 퍼포먼스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저희 시민과 패널분들 모셔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요, 우리 시민 실천 운동 발단이 되고 논의가 되고 또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패널 토의에 앞서서 저희 잠시 참석자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패널 토의 좌장을 맡아주시는 호서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승규 교수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이재원 교수님이십니다. 주 넥스콘 테크놀로지 윤준열 대표님이십니다. 충남연구원 김진기 기획경영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강태우 차장님이십니다. 에너지전환회유 사회적 협동조합 양흥모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천안시 홍성구 기후대기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제 진행되는 패널 토의에서 시민 실천 운동 방안이 논의되고 구체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패널 토의는 우리 호서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장이신 박승규 우리 단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장 박승규입니다. 네, 오늘 뜻깊은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에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패널 토의는 약 5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편의상 세 가지 꼭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2050년 저희가 인류가 비약적 발전을 한 지난 반세기 동안 지구 온도가 약 1.3도, 4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생기고 더 이상 지구가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도시라는 진단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 처해서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해서 무분별한 배출로 인해서 지구가 혹독한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인류가 2050년도에 네트 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시키겠다 하는 거창한 목표를 세웠고요. 그를 위해서 시민 단계부터 실천을 해 나가는데 2030년도 당장 9년 앞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그때까지 실천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에너지원 주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의 배출원인 그 배출원들의 화석연료를 줄이는 분야가 무려 한 20% 정도를 에너지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발생을 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장 먼 이야기가 아니고 당장 실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천안시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될 내용은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요. 순서대로 쭉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천안형 그 탄소중립 시민 실천 운동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감과 그다음에 동의한 의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 꼭지로는
각 기관별로 대학은 대학대로, 그다음에 기관은 기관대로, 그다음에 산업체에서는 산업체별로 어떤 활동들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실천적인 방안과 구체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는 어떻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활동을 해나갈 때 이것들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순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소개 안 하더라도 각자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천안형 탄소 중립 시민운동 실천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소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의 이재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천안형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운동 선언에 대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50년까지 저희가 탄소 중립, 즉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크고 많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이 합심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어떤 그 효과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 이런 그 기체들을 감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이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함께 실천을 해나갈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천안에서 준비한 탄소 중립 선언문은 이러한 그 중요성을 잘 인식을 하고 또 모두 합심해서 나가야 하는 그런 방향성을 잘 설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수립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은 적응과 기회 그리고 공정이라는 방향을 키워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라는 과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천안에서 마련한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운동은 그 중에서도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천안시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보호 없이는 앞으로는 성장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고, 그러한 그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많은 그 모든 지자체가 탄소 중립에 동참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선언식까지 저희가 천안에서 처음 했다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요. 아무튼 신문이나 지상을 통해서 많은 그 지자체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그 천안이 위치하고 있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화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탄소 중립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탄소 중립에 대한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선포한 그 선언문을 통해서 모든 그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탄소 중립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넥스콘 테크놀리지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저희 넥스콘 테크놀리지는 그 전기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보호 회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탄소 중립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아까 앞에 발표에서도 봤듯이 굉장히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 탄소 중립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수출 경쟁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을 해서
지금 수출 경쟁력이 과연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2017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ESS를 급작스럽게 도입하면서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해서 지금은 거의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게 해결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게 천안에서 탄소 중립을 먼저 하자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입장이지만, 과연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행정하고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하지 않으면 페널티만 줄 게 아니고 어떤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저희 공장 신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신축 공장에 지붕에 ESS를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우리 기술자들한테 우리 회사 내에 건의를 해보니까 그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전기세 지원해 주는 거와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재정적 지원을 갖다가 계산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국에 고용을 유치하고 생산을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신공장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조차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런 지원이 많이 있어야만 이 능동적으로 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확보된다 그러면 노후화된 설비를 바꿨을 때 전기 절전형으로 많이 바꿀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는데 신공장 건설하는 데조차도 이 생산성이 없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행정적인 부분하고 맞물려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연구원의 김진기라고 합니다. 오늘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 선언식 너무 정말 좋은 일이고 꼭 반드시 또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경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작스러운 변화와 또 지원이 충분치 않을 때 느끼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먼저 좀 작은 것부터 하는 실천하는 시민 실천 운동의 어떤 방향에서 생각을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시민 운동화하는 것 부분은 해 나가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2년 전에 저희가 이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칸막이를 세우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잘 적응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 거리두기를 해야 우리 공동체가 살고 또 우리 모두가 잘 견뎌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런 불편함을 또 우리가 잘 극복하고 해 나가는 그런 국민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해외에서도 코로나 잘 극복한 사례로서 우리를 주목하고 또 좀 선진적인 사례로들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또 그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이후에 언젠가부터 좀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다른 위치에 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영화가 이게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잘 생각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어떤 행동, 또 생각, 우리의 또 실천 이런 것들이 전에는 우리끼리만 하던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어떤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또 어떤 방향이 되는 그런 운동,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운동도 우리들끼리 얘기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과 우리 시 공동체를 생각해서 하는 작은 실천,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번거롭고 또 어떨 땐 좀 비싸기도 하지만 이런 것이 오늘날 이 전 세계가 나가야 될 어떤 방향과 기준이 되는 그런 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과 경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시민으로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해나가는 그런 실천하는 운동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 선언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의 충청남도와 천안시를 출입하고 있는 강태우 기자입니다. 이번 탄소중립 취지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참석자 모두 이제 공감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다만 급격한 이제 우리 탄소 중립을 위한 이제 변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정부와 정치권, 산업계가 이제 머리를 맞대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좀 좁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한 선언식은 이런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작은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자리로 온 것 같습니다. 안 쓰는 뭐 코드를 뽑거나 대기 전력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뭐 고효율 전자제품을 사용한다든가 과대 포장하지 않고 이런 나무 심고 태양광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등의 행동은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독려를 했고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이걸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익숙한 분들도 있지만 환경 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해 감각이 무뎌진 것도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탄소 중립 실천 시민 실천 운동을 하려면 눈에 보이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탄소 포인트제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가 시들해진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냐 이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과 같아서는 이제 선언에 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깊숙이 실천 운동을 인식하고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눈에 보이는 혜택을 이제 비교하면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득이 된다는 점을 우리 시민들에게 확연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간단한 어플을 이용해서 내가 구입한 제품이나 환경에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실천 운동 하나하나를 간편하게 인증을 하고 눈에 보이는 포인트로 쉽게 쌓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카드사와 협력이 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우리 천안사랑 카드에 이제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을 수도 있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면 이게 많이 독려하지 않아도 참여자가 이제 많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살려야 한다. 모두에게 재앙으로 온다. 이런 말은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그다지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 방안을 위한 당근책과 시민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 협동조합의 양홍우라고 합니다. 저희 협동조합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창립을 했습니다. 녹색연합이라는 환경운동 단체와 그리고 신성 ENS라는 에너지 기업이 같이 창립을 했는데요.
녹색연합의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사회적 가치 그리고 에너지 기업의 기술력이 결합된 어쩌면 국내에 아마 이런 에너지 협동조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그 전문성을 갖고 그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현재는 햇빛 발전소 사업을 우리 시민들이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협중앙회하고 자치단체하고 저희 협동조합이 같이 추진하는 방식인데요. 자치단체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청사 건물 그 공간들을 장기 임대를 해주면 저희는 임대를 오히려 드리고 햇빛 발전을 하는데, 신협에서 출시한 예금 상품에 지역 주민들은 가입만 하면 이 발전소 건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소의 또 수익금의 일부를 그 발전소 주변에 학생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을 돕는 사업까지 이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전시 대덕구에 1호 이런 햇빛 발전소가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지금 발전 허가를 지금 이렇게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대청댐의 그 마을에 넷제로 공판장이라는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상품들을 팔고 교육을 하는 공판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천안 시민들도 대청댐의 물을 지금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계속 규제를 받아왔는데 또 반면에 또 아주 환경적인 마을로 잘 또 유지될 수가 있었던 마을에 좀 방치되고 있던 공판장을 저희가 새롭게 리뉴얼해서 그 공판장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나 비닐 쓰레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상품들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역시 플라스틱 쓰레기나 비닐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넷제로 디자인을 해서 팔고 있고, 우리 시민들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좀 어렵다, 그리고 탄소 중립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리 공판장에 무슨 오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저희가 뭐 교육도 하고 거기서 모임도 하고 이런 이제 우리 시민들의 체험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루에 한 2팀 정도가 공식 방문을 해서 저희 이런 체험들이나 사업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안에서도 기회가 되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천안시와 또 천안 시민들에게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탄소 중립은 뭐 캠페인이 아니라 바로 이행을 해야 되는 이제 의무적이고 또 책임감 있게 실천을 해야 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내년부터 시행인데요. 그 매년 5월이 되면 그 우리 천안시도 이 탄소 중립 이행과 관련해서 이제 그 정부에 보고도 하고 또 새롭게 이제 계획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제도적인 정책적인 일들이 이미 시작이 사실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언 이후에 우리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이 탄소 중립 행정을 하실 거로 기대도 되고, 또 앞으로 저희도 같이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인데요.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천안시 안에 탄소 중립 실천이나 또 사업을 위해서 조례가 그 제정이 돼서 관련 근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직속의 탄소 중립 위원회도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 부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소개가 된 것처럼 탄소 중립 행정이라는 것이 환경 행정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교육, 교통 뭐 여러 행정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한데요. 지금 충남 지역은 당진의 에너지 부서가 과급으로 있고 논산시에도 탄소 중립과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령까지 에너지과가 생겼습니다. 보통 기초지자체에는 팀급인데 우리 충남에는 3개 지자체가 과급으로 재생에너지 업무나 이런 그 탄소 중립을 위한 행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천안에도 최소한 과급 이상의,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업무를 하고 있는, 그리고 기존에 환경부서의 기후
그 행정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탄소 중립 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이고 조정이나 기획 능력이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과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탄소중립기본법이라든지 시나리오에도 보면 탄소중립센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참여나 또 시민들과 함께 거버넌스 방향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형 탄소중립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좀 돕고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행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사실 많이 있고 기업들 관심도 매우 높은데요. 우리 천안형 알리백 사업 같은 것들 바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충청권에서는 대덕구가 대덕형 알리백 사업을 벌써 시작을 했는데요. 한 5호까지 기업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상품이나 이제 제품을 제조하겠다라는 협약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행정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협약이 전 실효성이 있게 2040년이 아니라 2, 3년 안에 좀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햇빛 발전소의 재생에너지를 이 아리백 협약 기업들에게 REC라든지 최근에 PPA 같이 직접 그 구매 계약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 단기간에 알리백 제품이 제조될 수 있는 그런 기반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행정과 기업과 시민사회가 사실 다 같이 노력을 해야 성과가 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을 이제 지역사회가 디자인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나하나 사례를 만들고 그런 사례들을 공유해서 확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천안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저는 우리 천안의 그 시민실천 선언이 저는 매우 좀 의미 있고 오늘 구호도 바로 지금 나부터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탄소중립의 가치나 의미를 너무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시작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시가 오늘 이후 바로 보여주실 행정을 좀 기대하고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안시 기후대책과장 홍성구입니다. 앞서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데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그리고 저희 좀 전에 양모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이런 탄소중립이라든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컨트롤 타워 내지는 주 부서가 이전까지는 없었으나 이제 올 4월 19일자로 저희 기후대책과도 새로 신설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시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신재생 에너지 팀이 올해 생겨서 지금 열심히 새로운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 실천 운동 선언식에 저희들이 에너지 분야는 별도로 신재생 에너지 팀이라든가 별도로 있지만은 나머지 기후 위기라든가 탄소 중립에 대한 주 부서로서 지금 앞에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꼭지를 말씀하셨지만 먼저 저희들이 현재까지 탄소 중립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꼭지에서는 저희들이 시민 사회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한 부분인 공공기관에서의 탄소 중립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꼭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충실히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해 출발한 온실가스 감축을 자체가 올 9월 달에 법규 자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앞에가 전제가 생기면서 저탄소가 아닌 탄소 중립으로 가는 녹색 성장 기본법으로 새로이 제정이 됐습니다. 새로이 제정이 되면서 그간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이행하고 현재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목표관리제, 앞서서 강 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탄소 포인트제라든가 이런 건 이미 시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0년에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11년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후에 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저희 천안시가 해당 됨으로 인해서 이후에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제2차 천안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까지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역 주도의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그 천안시 단독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보다는 충남 서북부의 4개 시가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포함합니다.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지방정부 연대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미세먼지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212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밀한 부분은 두 번째 국지, 세 번째 국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패널들께서 탄소 중립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중요성들을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의견과 기업에서 실천하기에 어려운 현실들을 감안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적 방안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두 번째 이야기도 좀 많이 두 번째 꼭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탄소중립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두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천안형 우리 그 탄소중립 시민 실천 운동에 대한 그 전체 흐름, 방향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탄소중립 가버넌스를 확대하고 천안형 아리백 사업 이런 것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어떤 이 시민 실천 운동에 대한 공유와 공감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질문 드렸는데 두 번째 실천 방안에까지 좀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또 지금 또 미처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요. 간단하게 천안형 시민 실천 운동은 어떤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천안시는 어떠한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 세 번째 꼭지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해나갈 것이냐 실천 운동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지, 세 번째 꼭지 함께 말씀하셔도 되고 또 따로따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이재원입니다. 저는 일단 뭐 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교에서는 탄소 중립 실천과 관련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그 현대 세대와 그리고 미래 세대, 청소년과 같은 미래 세대에게 탄소 중립, 녹색 성장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실시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민들의 탄소 중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그리고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기여를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말고도 사실 또 이제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임추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은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배터리 관련 산업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뭐 수소 연료 전지, 풍력, 기타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지 뭐 탄소 캡처 또는 뭐 전환,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 향후 앞으로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또 탄소 중립을 저희가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이러한 그 전문 인력들을 확실하게 양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인력 양성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정부 지자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천안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캐치를 하셔서 저희 이제 그 천안 지역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단국대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서대, 공주대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대학들 또는 국제연구기관들도 있습니다. 뭐 자동차연구원이라든지 혹은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은 연구원들이 함께 그러한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 또는 재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구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구자들이 함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이러한 그 교류회 또는 연구회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저희가 지자체라든지 정부 또는 산업체에다가 제안을 해서 보다 이제 실질적인 어떤 개선책을 이루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학이라든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수용을 하셔서 저희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라든지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아까 여러분도 말씀하셨듯이 바로 지금 나부터라고 했던 부분 또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 제안을 했을 때 I best라 그랬습니다. I will do basic, easy, small things from today라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을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나누고 나부터 할 수 있는 것과 이 집단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고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나누고 작은 것과 큰 것을 나누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만드는 부분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팜플렛에서는 가정, 학교, 기업 이런 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지만 우리가 저기 모토에 나와 있던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과 나부터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큰 것,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그렇게 좀 더 카테고라이즈 시켜서 그런 부분으로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205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데 막연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나눠서 실천 방안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는 직장이 연구원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생산하는 뭐 생산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책자라든가 뭐 이런 인쇄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탄소 줄이고 또 그럴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팸플렛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 종이 없는 회의 이런 실천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희 직장에서 얼만큼 그 A4 용지죠. 보통 쓰는 종이하고 복사용지, 그러니까 그 종이컵, 휴지 등 얼만큼 그거에 비용을 쓰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금액으로 한 연간 지난해 기준으로 한 1,2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복사용지하고 뭐 휴지 이런 걸로. 그래서 그걸 제가 앉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A4 용지로 치면 단가가 만약에 한 10원, 제일 좀
종이가 좋은 경우 그러면은 저희는 120만 장을 1년에 복사용지 쓴 걸로 계산이 되고 그건 한 달에 10만 장 쓴 게 되고 매일매일 일요일 날 뭐 한 5일 빼고 한 25일 근무한다고 토요일 뭐 일한다고 치면 뭐 한 4,000장씩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 앞에 매일매일 40장 정도의 복사용지를 쓰는 계산이 되는데 굉장히 과하다, 굉장히 많이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저희는 이런 걸 이제 물론 복사용지뿐만 아니라 인쇄비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됩니다. 물론 그 인쇄비는 순전하게 종이 값은 아니죠. 편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저희 보고서를 인쇄하는 그런 것은 뭐 별도로 하고요. 순수하게 그냥 복사용지, 회의 때 쓰는 그 회의 자료 이런 것들만 해도 1인당 하루에 40장 이상씩 쓰게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뭐 한 1년 지난 다음에 또는 한 중간 정도에 점검하거나 뭐 한 달에 점검해서 물론 이제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뭐 많이 쓰는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좀 관리를 해서 또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종이를 없애고 태블릿이나 또는 다른 형태로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것에 좀 익숙한 쪽으로 사람들과 같이 의논해서 탄소 중립하는 것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엘리베이터 좀 덜 타는 거, 또 당연히 종이컵 없애고 텀블러 사용하는 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회사에서 직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 목표를 정해놓고 실천하고 또 어느 정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제를 우리 직장에서부터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그리고 또 천안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탄소 중립 생활 실천과 함께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운동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요. 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면지 사용, 뭐 또는 지게차, 뭐 중장비를 좀 전기 장비로 교체한다든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친환경 장비, 전기차처럼 이제 구입 비용을 이제 보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기업이 스스로 탄소 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을 이 메아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천안시와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제조업별, 업종별, 뭐 기업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게만 맡긴다면은 안 그래도 힘든 경영 상황에서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천으로 옮기는 게 어찌 보면 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상공회의소, 뭐 또 기업인 협의회 같은 경제단체와 경제기관, 천안시와 이렇게 협의해서 기업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행동 요령을 만들어서 공지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꼭 부여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실천 운동 못지않게 이제 친환경 제품을 이제 개발한 기업에 대해서도 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00개 기업이 이런 실천 운동을 해도 1개 기업이 개발한 친환경 제품이 생활에 적용됐을 때 수백 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아산의 CNJ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재활용 100% 가능한 종이컵하고 빨대를 만든 회사입니다. 스타트업이고요. 종이 박스와 달리 종이컵이 재활용이 사실 어렵습니다. 종이컵 표면에 플라스틱 재질의 이제 폴리에틸렌이라는 걸 입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230억 개 종이컵 중에 재활용 비율이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기업이 한 4년 연구해서 친환경 종이컵을 이제 개발했는데요. 기름을 용기에 담아도 스며들지 않고
또 흐물흐물해지지 않고 단단함을 유지하는 뭐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스타벅스라든가 뭐 카페에서 이제 종이 빨대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종이컵하고 이럴 때 이런 기업과 좀 매칭하기 참 좋지 않겠냐.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투자비가 별로 없어서 사업 확장을 못하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우리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기업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탄소 중립까지 가능한 일석이조의 지원 시책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입니다. 앞서서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재생 에너지가 아직은 부족하고 아리백 단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미래 에너지로 불리는 수소에 우리 천안시가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 전국 지자체가 이제 너도나도 수소 산업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천안시는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좀 보입니다. 기술도 아직까지 수소 산업이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다가 기술력을 가진 기업도 찾기가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천안은 태양광 설치 같이 이미 그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시책을 따라가는 수준이고요. 속도도 좀 느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충전소, 수소 버스 뭐 이런 도입도 옆에 마산시와 비교했을 때도 좀 차이가 나고요. 천안에서 하고 있는 기업 육성 뭐 그런 시책들이 이제 기업 유치나 투자 유치에만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량 기업 몇 개만 유치하면은 뭐 인구 늘고 세수 뭐 늘어나니까 어찌 보면 이런 쪽으로 이제 전력을 기울이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경제 효과 뭐 그거보다 미래를 좀 더 들어가 뭐 내다보면 좀 암울한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 불과 3, 4년 후에 이제 탄소 국경세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기업도 앞으로 피해갈 수 없고요. 많은 기업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도 세금이 이제 많은 세금이 붙으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장 산업단지 우리가 뭐 10개, 11개, 뭐 12개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거기다 기업을 유치해도 결국은 이런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얼마 지나서 않으면 산단의 경쟁력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 수도권하고 인접하고 교통망 좋다고 이제 입지 탓하기에는 그렇게 탓하다가는 이제 경제 발전과 성장 동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고요. 인근에 이제 또 당진하고 충북 음성에서 이제 아리백 단지를 이제 조성 중인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아리백 단지가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산업 단지 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단지인데요. 풍력, 태양광, 뭐 수소 생산 시스템, 뭐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 연계해 갖고 전력을 친환경 에너지 공급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당장은 이 기업들에게 이제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친환경 에너지를 전력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그렇다고 이제 내륙이 이제 풍력 발전도 어려운 좀 상황이고 뭐 태양광 뭐 그것도 이제 좁은 땅에 뭐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또 전력 생산이 또 불안정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수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육성할 수 있는 시책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수소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를 하나만 좀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수전해 기술로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천안에 이제 좀 들어왔는데요. 10년을 수소라는 단어가 생소한 10년 전부터 연구를 해갖고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뭐 온실가스 없이 물을 분해해서 산소와 수소를 이제 분리해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제조 가격이 한 1kg 수소 1kg에 12,000원 정도 합니다. 수전해가 그만큼 비싸요. 근데 부생수소는 계질수소 이런 거는 이제 석유화학 발전소에서 이제 나오는 부생수소하고 천연가스를 추출해서 나오는 계질수소가 있는데 이런 거보다 좀 비쌉니다.
그러지만 이제 총매 비용 때문이에요. 총매 비용이 이제 백금 계열 총매 비용을 쓰기 때문에 이제 비싼데 이걸 어떻게 낮추느냐. 거기에 온 세계가 지금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이 한 15년, 20년을 앞당겼습니다, 기술을.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임시 공장을 뒀다가 이제 철수할 위기에 이제 놓여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뭐 수소를 당장 팔 곳도 없고 매출이 없다 보니까 돈을 빌려줄 곳도 없고 결국은 이제 지자체나 시에서도 어떤 그런 지원 시책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받는 게 없고 뭐 태안에 인공지능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입주를 했어요. 10개월째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항전하고 협의가 안 됐대요. 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이 기업은 뭐 어떻게 보면 방치되면서 수소 산업 육성을 얘기한다. 전 제가 볼 때는 좀 아이러니한 뭐 그런 얘기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충남 테크노파크에 보면 수소 부품 산업 뭐 클러스터가 지정됐어요. 정부 공모 사업에 이제 선정됐다고 하는데 정작 수소를 개발한 기술을 가진 이 기업은 관심이 없고 수소 장비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육성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우리 천안시가 바라보는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뭐 첨단 의료 장비 산업 이런 4차 산업 혁명과 더불어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하는 수소, 뭐 수소 생산, 수송, 제조 뭐 이런 기업들, 친환경 제품을 개발한 기업들 여기에 이제 천안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런 탄소 중립 실천에 한 걸음 다가서는 그런 정책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전 회의의 양모입니다. 저는 좀 더 우리 시민들의 실천을 좀 도울 수 있는 좀 방안들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지역 에너지 센터가 우리 천안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충남에는 당진 이 에너지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보령시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에너지 센터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센터 또는 탄소 중립 센터와 같은 이런 센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 어려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해하고 또 실천을 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려우면 대전시 대덕구처럼 에너지 카페처럼 기존의 상업공간 카페를 활용해서 작은 에너지 센터를 공간 공유하는 방식으로 생활공간에서 운영을 하셔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올해 그 여러 건의 이제 그 교육 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주민자치회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교육 사업 계약을 해서 저희가 그 교육 사업을 그 10강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뭐 주민들 시민들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되게 공부하고 싶어 하세요. 탄소 중립이 뭐고 그 마을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또 이게 이제 일자리나 사업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제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런 교육 기회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실 뭐 행정의 그런 그 지원책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그런 기관들이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는 그 시대적인 가치나 이런 정책들이 사실 우리 시민들의 이해나 실천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건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이제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또 다른 사례들을 배우고 또 지역에서 또 현장에서 또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학교의 이제 그 교육 사업이 사실은 매우 지금 시급한데요.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도 학교 교육을 탄소 중립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지금 담당할 선생님도 없고
또 이런 것들이 외부에 사실은 또 오픈되기도 어려운 그 학교 상황들을 고려를 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 매우 어려운 지금 교육 환경 그 여건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자체가 교육청과 좀 협의해서 우선 시범학교 사업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먼저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학교 옥상이나 학교 주차장, 운동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발전 수익금으로 햇빛 발전 장학금 같은 것도 주고 이 발전 시설을 활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는 시설 사업과 교육 사업이 좀 결합되는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학생들의 어떤 그 이렇게 친숙함 이런 것들도 확보하고 실제 기술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시설과 교육이 결합된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좀 실감나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시민들은 현재 많이 배우고 싶어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 좀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안시 기후대책과장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과 제안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앞서 드렸던 사항을 포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 천안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체적인 탄소 중립에 관한 사업보다는 우리 관공서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오늘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뭐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뭐 태양광, 수소 충전 소관계, 그린 모빌리티 사업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기온 방지설을 포함한 많은 사업이 있으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꼭지까지 해서 이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탄소 줄이기를 하기 위한 그 노력의 일부분이라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공공부문 기관들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해서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2007년부터 시행을 해서 그 환경부의 이행 실적을 검증을 받아서 2030년까지 해당 건물 내지는 부서별로 50% 이상을 연료를 감축하는 계획을 지금 세워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작년도의 감축률은 약 36.25%로 지금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시소요 44개 환경 기초 시설이 현재 저희 천안시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이 2015년에 됐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3차 계획 기간까지 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약 2만 7천여 톤의 감축을 해서 2만 5천 톤을 이호를 시키고 2,600여 톤에 대해서 매각까지 확보해서 시세입까지 확보했다는 말씀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시에서 지금 그 교통 중심의 녹색 성장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임차 제도에 따라서 저희 공공부문 차량의 100%를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각 부서별 저희들 그 물론 기후대책과를 포함한 12개 부서에서 약 39개 해당 과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그 몇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외부의 충분한 검증을 받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그 지속 가능 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융합 용부값 지원 사업을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 쪽에서는 자원 재활용을 위한 업사이클 센터를 설치해서 기존의 그 자원 재활용이 아닌 이거보다 더 업된 어떤 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 시설까지도 지금 준비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기존에 소각시설 2기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나온 스팀도 그냥 버리질 않고 기업체에 보급을 해서 공급하는 사업도 맞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물의 중수 설치 의무화 사업이라든가 뭐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분진 흡입 차량 운영과 기존에 발생된 탄소를 흡수하기 위한 숲 가꾸기 사업,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이라든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 탄소 중립 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그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을 포함해서 탄소 포인트제 운영, 아파트별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요. 천안시 기후변화 전환 대응 도시 구축을 위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있고, 환경 기초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도 아울러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금년 9월에 제정이 돼서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천안시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부로부터 약 7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6월 이후에 천안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기본 계획 내에는 오늘 시행하는 시민 실천 운동 선언식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오늘 패널 분들께서 주신 제언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여러 차례 앞서도 말씀이 나왔던 거라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천안시에서는 천안시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걸 좀 더 확대 개편해서 기후 전문가를 포함한 단체, 산업,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내년도 6월 이후에 그 광역시의 기본계획 수립 후에 천안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구체화될 것이며 사전에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천안시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토론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분 내로 정리해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온실가스의 주 원인인 그 원인이 되는 이제 생산의 온실가스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들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기업에서 아리백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해서 좀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배출을 억제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일단 뭐 차량을 공유한다든가 아니면은 자전거를 탄다든가 아니면 페이퍼레스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활동들이 친환경적인 활동들이 사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시민 운동이고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천 방안에 대해서 가정과 학교와 기업들이 조금 더 촘촘히 계획을 좀 잡아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선언식이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제 이제 뭐 이렇게 의견으로는 당장 한 2, 3개월 이내로 구체적인 어떤 시민 실천에 대한 로드맵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관리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촘촘하게 의견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천안시가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전문가님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이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민 실천 운동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의미에서 그런 모임들이 연이어서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세션 3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안시 대표 산업체와 대학교 연구기관 천안시와 시민이 함께한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 선언식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